네,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오늘은 이 암석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은 18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책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제가 이렇게 메모지에 서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석. 자, 지난번에 지구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구계. 지구계 속에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직권. 그렇죠? 직권도 있었고, 수권도 있었고, 또 대기권을 갖다가 기권이라고 표현하죠. 생명체를 생물권, 우주를 외권. 이렇게 5개 중에서 이 지각, 땅덩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땅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고,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거든요. 예전 책에는 이 원소와 광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상세히 다뤄졌었습니다. 그리고 외울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암석 파트로 바로 넘어갑니다. 책이 개편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암석은 말 그대로 바위 암자의 돌석자입니다. 바위 암자의 돌석자. 방구덩어리, 돌덩어리를 공부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디디고 살아가는 흙,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암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암석에는 3가지가 있는데, 자, 책에도 보이시죠? 암석은 화성암이 있고, 그리고 퇴적암이 있고, 그리고 변성암이 있습니다. 변성암. 자, 화성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화자의 이룰 성자 바이암자입니다. 불로 이루어져 있는 돌. 무슨 돌이 불로 이루어집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불이라는 말은 어원이 마그마랑 똑같습니다. 마그마. 마그마 알죠? 화산이 폭발하고 나면 마그마가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그 마그마가 불입니다. 그러면 그 마그마가 굳어져서 된 돌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화성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책에도 나와 있죠. 마그마가 식어서 된 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암석이 만들어지는 속도만 봤을 때는 이 화성암이 가장 빠른 속도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빨리 생성되는 게 변성암. 그리고 가장 느리게 만들어지는 게 퇴적암입니다. 근데요, 알다시피 우리가 지표면에 보게 되면 화성암, 변성암보다 퇴적암이 훨씬 많죠. 퇴적암은 우리가 디디고 살아가는 흙들 있죠. 그 전부 다 퇴적암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표면이 거의 다가 흙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구에는 원래는 화성암이 대부분을 덮고 있어야 되고 지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면 대부분 이 마그마로 굳어진 화성암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퇴적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들 교회 다니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퇴적암이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성경에 나와 있죠. 노아의 홍수 사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 속에 잠겨서 지구 전체를 퇴적물로 덮지 않은다면은 현재처럼 이렇게 많은 퇴적암으로 되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생성 속도만으로 봤을 때는 퇴적암이 지표면을 70% 이상 덮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자, 돌들은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된 돌이고 퇴적암은 말 그대로 부서진 퇴적물들, 이 퇴적물들이 쌓여서 굳어져서 된 돌을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변성암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한 돌을 변성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돌들은 이 돌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돌들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만들어진 생성 과정 또는 생성 원인이 중요하죠.
생성 과정이나 또는 생성 원인에 따라서 이름을 화성암이라도 짓고 또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짓습니다. 지금 교재에도 보게 되면 생성 과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적혀 있죠. 그걸 외우셔야 돼요. 생성 과정을 기준으로 세 가지 암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원리에 의해서 이 돌들이 형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화성암이 나오죠. 겠죠? 아까 만들어지는 속도는 화성암이 넘버 원이라 그랬습니다. 화성암입니다. 화성암. 화자 들어가는 게 많아요. 화성암, 화산암, 화강암 이렇게 이름들이 많으니까 헷갈립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화성암. 자, 마그마가 굳어지는데 자, 산이 있습니다. 산 속에서 부글부글 하던 마그마가 폭파가 되겠죠. 근데 이 마그마가 폭파해서 밖으로 나가기도 하겠지만 이 속에서 그대로 굳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밖으로 터져 나가서 굳어지는 경우를 화산암이라 그럽니다. 화성암 아닙니다. 화산암이라 그래요. 산을 만든다고 해서 마그마가 산처럼 만들어진다고 해서 화산암이라 그러고 깊은 곳에서 그냥 굳어지는 경우를 심성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마그마인데 밖에서 굳어지는 경우하고 안에서 굳어지는 경우는 이 냉각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화산암은 빠르게 식어버리겠죠. 심성암은 천천히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식어버리다 보니까 입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곱게 식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심성암은 천천히 굳어지다 보게 되면 비슷한 성분끼리 모아져서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굳어져요. 그럼 이게 먼저 굳어지고 옆에 있던 애들이 또 그 다음 온도에서 또 굳어지고 뭔가 퍼즐을 맞추듯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정 한 개 한 개 입자가 크죠. 그래서 화산암은 입자가 작은 세립질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심성암은 뭔가 조립된 것 같다고 해서 큰 입자죠. 조립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화산암은 빠르게 식었고 심성암은 천천히 식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마그마가 굳어지는데 빠르게 식느냐 천천히 식느냐 지표 부근이냐 또는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암석이 화산암, 심성암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화산암, 심성암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똑같은 화산암인데요. 자, 화산암이죠. 지표 부근에서 빨리 굳어진 거예요. 똑같은 화산암인데 어두운 색깔이 많이 들어간 아이들을 현무암이라고 하고요. 어두운 색깔이 적게 들어가고 밝은 색깔이 많이 들어간 경우를 유문암이라고 합니다. 또 똑같은 심성암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색깔이 많이 들어간 경우를 반려암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두운 색깔이 적게 들어간 경우를 화강암이라고 화자 들어가는 게 세 번째 나왔죠. 화산암, 화강암, 화성암. 그러니까 화라고 해서 막 그냥 무작정 외우다 보게 되면 큰일 나요. 그죠? 자, 그럼 결국 얘들은 어떻게 구분되어졌어요? 똑같이 빨리 식었지만 어두운 색깔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얘는 어두운 색깔이 적게 들어간 거죠. 심성암은 어두운 색깔이 많이 들어가면 반려암, 적게 들어가면 화강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게 이 현무암과 화강암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이번에 코로스 사태 때 그렇죠. 뭐 화강암을 뭐 만지고 뭐 이렇게 잡고 있으면 뭐 면역력이 좋다 그래서 뭐 사람들 막 사가고 난린데 믿을 수 없는 정보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 현무암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많이 나죠. 돌하르방 만드는데 맷돌 만드는데 이용됩니다. 화강암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 자재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화강암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성 과정에 따라서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화성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화성암도 위치에 따라서 화산암과 심성암, 또 화산암은 또 어두운 색깔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현무암, 유문암, 또 어두운 색깔이 또 어떻게 들어가냐 반려암, 화강암 이렇게 해서 돌들 종류들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표를 하나 살짝 그려볼게요. 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보니까 여기는 결정 크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A, B, C, D 네 곳이 있습니다. A, B, C, D. 자, 그러면 결정 크기가 나와 있고 이거는 색깔이 나와 있죠. 올라갈수록 어두운 색깔이 많은 거예요. 어두운 색깔이. 그러면 우리의 대표적인 돌이 현무암이라 그랬죠. 현무암은 어두운 색깔은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입자는 작아요. 어두운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고 크기가 작은 거는 뭐예요? A. 이게 현무암이 되겠죠. 이렇게 현무암 반대편이 화강암이죠. 화강암은 어두운 색깔은 적게 들어가 있고 크기는 큰 입자가 되겠죠. 그래서 현무암, 화강암, 유문암, 반려암 이 위치를 찾아내는 것들이 또 시험에서 많이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0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암석 파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퇴적암이에요. 퇴적암. 퇴적암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퇴적암이 가장 많이 보인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눈에 이 퇴적암이 이렇게 많이 보일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생성 속도로는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퇴적암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홍수 사건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이 이동하면서 퇴적층을 만들지 않는다면은 오늘날에 이만큼 많은 퇴적암들이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과학자들 간에 서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책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인정 안 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퇴적암의 생성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생성 과정을 어떻게 되냐면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바다나 호수에서 주로 퇴적암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산에서 깎인 퇴적물들이 운반이 됩니다. 운반이 되어서 굵은 것들은 가까운 곳에 쌓이고 점점 갈수록 가는 것들이 쌓이겠죠. 이렇게 그죠? 퇴적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과정이 운반이 되고요. 운반이 됩니다. 운반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퇴적 작용이 일어납니다. 퇴적이 많이 일어나다 보면 눌리고 해서 다져지겠죠. 다져지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져지는 거는 꾹꾹 눌러준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죠? 다져지다 보게 되면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바다 물 속에는 석회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석회 성분이나 또 규조토 성분들 같은 것들이 시멘트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다져진 돌들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져진 게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굳어진 이 돌들이 융기를 통해서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퇴적암입니다. 그러니까 퇴적암은 만들어지는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운반, 퇴적, 다져짐, 굳어짐, 그리고 퇴적암. 그리고 퇴적암 만들어지는 거 보면 물에서 가까운 쪽은 굵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주로 여감이 많이 만들어져요. 여감은 자갈역자니까 자갈, 큰 돌이죠. 큰 돌들이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암, 모래사자죠. 그리고 쉐일은 초등학교에서는 이암이라고도 많이 나오죠. 진흙 같은 거예요. 쉐일. 그리고 석회물질, 석회암 이렇게. 그러니까 여감, 사암, 쉐일, 석회암 이러한 것들은 입자들 크기에 따라서 굳어진 퇴적암입니다. 그러면 이 퇴적작용이 일어날 때 어떤 특징이 있어요? 퇴적작용이 일어나다 보게 되면 이렇게 줄무늬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줄무늬를 층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굳어질 때 어떤 생명체나 뭐 이런 것들이 묻혀버리게 되면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화석도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퇴적암의 특징은 층리와 화석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 층리와 화석이 나올 수 있는 돌을 고르시오 그러면 주로 석회암, 쉐일, 사암, 여감 특히 이 두 개 이름 헷갈리는 거 이 두 가지가 퇴적암에 속하기 때문에 분명히 층리나 또는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적암의 종류가 나와 있죠. 자, 조금 전에 쌤이 했습니다. 여감, 사암, 쉘, 석회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변성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성암이라는 것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만들어지는 순서를 보면 생성 속도는 화성암이 넘버 1,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넘버 2는 변성암, 넘버 3 퇴적암이 제일 느려 터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어때요? 퇴적암이 1등이에요. 그리고 화성암, 변성암이 꼴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퇴적암이 왜 많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무슨 사건? 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변성암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돌을 세게 누르면 이런 줄무늬가 생겨나겠죠. 청리하고는 다릅니다. 청리는 이 길게 쌓이는 걸 청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줄무늬는 돌 하나 속에 이런 줄무늬가 있어요. 요거를 엽리라고 얘기합니다. 청리하고 달라요. 엽리. 이게 예전에는 이게 편리라고도 배웠어요. 편리. 요게 조각 편자겠지만 여기서는 잎사귀, 나뭇 잎사귀 엽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뭇 잎사귀처럼 얇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쪽 방향은 큰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눌려 있는 방향이 이 방향으로 눌렀어요. 그러면 힘을 주는 방향에 직각, 수직으로 염리가 생성이 됩니다. 수직이라는 말 꼭 외우셔야 돼요. 염리는 힘을 주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배열이 된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수직이죠. 이렇게.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변성암이에요. 이 변성암의 대표적인 경우가 책에 나와 있다시피 책에 봐요. 여기 편마암 가는 그림 보이죠? 이 돌 어디서 많이 봤죠? 이 돌 어디에 있냐면 롯데아파트 화단에 있어요. 아니면 우방 4차에도 있습니다. 알겠죠? 우방 4차든 롯데아파트든 화단에 지나오다가 이 화단 한번 보세요. 화단에 보면 이렇게 흰색, 까만색 줄무늬 아니면 그 조산천 광변에 나가면 이 돌 많아요. 알겠죠? 이게 무슨 암이다? 편마암이다. 그럼 이런 얇은 줄무늬는 왜 생겼어요? 압력 때문에 눌려서 생겼어요. 그러면 압력 눌리는 방향과 생기는 염리 방향은 무슨 방향? 수직 관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있으니까 꼭 보세요. 알겠죠? 롯데아파트 우방 4차, 조산천 강변 다 있어요. 어디든지. 집에는 없어요. 물론 집에 갖다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편마음 요거 나가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 변성암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염리의 방향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바뀌어서 누가 되는지를 외워야 돼요. 화강암은 뭐로 바뀌었어요? 화강암은 편마암이라고 적혀 있죠. 사암은 또 뭐로 바뀌었어요? 규암으로 바뀌었습니다. 석회암이 대리석이 되는 거예요. 대리암 들어봤죠? 대리석. 쉐일은 진흙이잖아요. 그죠? 편암으로 바뀌었다가 압력을 더 세게 받으면 편마암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성암은 열과 압력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돌들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변성암이 돌 종류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이 돌의 종류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 특징들 잘 기억하시겠죠? 화성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서 빨리 굳어지느냐, 천천히 굳어지느냐, 어두운 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돌을 구분하는 거 외우셔야 되고요. 퇴적암은 만들어지는 순서와 특징이 청리, 화석이 나타난다는 거. 변성암은 압력에 의해서 염리가 나타나는데 그 염리의 방향은 힘을 받는 방향의 수직 방향이다. 이런 걸 외우셔야 돼요. 결국 암석은 돌고 돌아요. 변성암이 영원히 변성암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변성암이 마그마가 되었다가 식어지면 다시 화성암이 되는 거예요. 퇴적암이 마그마가 되었다 식어져도 화성암이 되는 거예요. 또 화성암이었는데 이게 막 풍화 침식에 의해서 깎이고 운반되어서 퇴적되어서 다져지고 굳어지고 돌이 되면 또 퇴적암이 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게 돌이에요. 그죠? 그래서 암석의 순환에 갈로 안에 비웠을 때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지 외우셔야 돼요. 마그마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화성암이죠. 그렇죠? 퇴적물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퇴적암이죠. 그리고 열과 압력을 받으면 뭐가 나옵니까? 변성암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성
과정, 생성 과정이 다르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성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